인공수정체의 지지대가 조금 난해하고 모양이 좀 복잡하게 생긴 렌즈들은 유착이 조금 너무 세게 돼버리거나 그러면 렌즈를 제거할 때 훨씬 더 까다롭게 되는데, 타입의 렌즈들은 안쪽에 유착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거할 때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인공수정체 들어가 있네? 이거 시간 지났네? 그러니까 유착됐으니까 안 돼. 이게 아니고, 렌즈 제거가 좀 용이한 종류의 렌즈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뭐 재수술을 조금 더 쉽게 권유를 해볼 수도 있을 거고, 복잡한 모양의 렌즈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분에게 워닝을 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안녕하세요. 하이엔카의 최현수 원장입니다. 좀 특이한 백내장 수술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과거에 이제 시력 교정술을 2번 받으셨던 분이신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ICL 렌즈 삽입술이고요. 또 다른 수술을 한 가지 더 받으셨습니다. 에피케라토플라스티라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상층 각막 성형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보통 각막 이식이라고 하면 전체 이제 각막을 통으로 이렇게 떼서 죽은 사람 각막을 통째로 붙여 넣어 주거나 부분층으로 해서 아랫부분에 내피세포만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위쪽 부분의 각막만 부분적으로 떼내서 다른 사람의 각막을 붙여 넣어서 각막의 곡률을 변형시켜서 도수를 맞춰준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제 이분은 이런 식으로 해서 위쪽에 각막을 하나 더 붙여놓고 또 도수 변화가 생겨서 안쪽에 ICL 렌즈 삽입술까지 받으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시력 교정술을 받으셨는데, 이런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이 백내장 수술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런 데이터들도 사실 많지 않은 상황이었었거든요. 특이한 케이스였고, 다른 병원에서 저희 병원으로 의뢰가 돼서 오셨었는데, 처음 내원하셔서 저희가 검사를 해보니 각막 모양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가파른 모양, 좀 남들보다는 조금 더 뾰족한 그런 모양의 각막이 측정이 됐었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게 난시가 굉장히 심해서 난시를 잘 잡는 게 첫 번째 우리 이 수술의 목표였었고, 두 번째로는 도수가 얼마나 잘 맞게 나오는지 이제 그것도 관건이었는데, 이런 수술에 대한 결과가 명확히 성립된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환자분에게는 도수 오차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도수 오차가 생기면 렌즈 교체라든지 추가적인 수술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특이한 눈이죠. 어떻게 보면은 고도근시에 초고도 난시인 케이스였죠. 보편적인 사람들의 눈 모양에 맞춰져서 대부분의 렌즈 회사들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특이하고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눈에 맞는 렌즈를 생산하는 렌즈 회사가 사실 별로 없고요. 이런 특이한 눈에서는 특수한 렌즈 도수를 만들어주는 회사에 찾아가서 제작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주문을 의뢰를 하면 한 3개월 정도 기다리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 환자분도 3개월을 기다려서 저희가 수술을 했고요. 양쪽 다 수술은 우선 잘 됐습니다. 예상했었던 결과가 나왔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환자분이 안경을 벗고 원거리를 잘 보이게 수술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정시에 맞춰서 수술을 했는데,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원시로 이게 도수가 오차가 생겨버린 거거든요. 오른쪽 눈이 난시는 아예 없는 수준으로 굉장히 잘 잡혔는데, 원시가 플러스 2디옵터, 반대쪽 눈도 마이너스 1디옵터 정도의 난시가 남았고 플러스 2디옵터 정도 원시. 그러니까 원시로 도수가 오차가 생기면 사실 제일 최악이기는 해요. 원시로 생기면 근거리도 안 보이고 원거리도 다 안 보여요. 근시로 튀면은 그래도 그나마 근거리라도 좀 보이는 장점이 있지만, 원시는 원거리도 안 보이고 근거리도 다 안 보이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거든요. 사실 원시로 튈지 근시로 튈지 예상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수술을 먼저 해보는 수밖에는 사실 없고요. 그래서 해봤는데 이제 원시가 생겨버린 거죠. 이분 눈에 들어간 렌즈 도수는 오른쪽에 들어간 거는 플러스 5.5디옵터, 왼쪽은 4.5디옵터였어요. 그러니까 이 검사 기계에서는 수술 전에 5.5디옵터의 렌즈가 오른쪽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0.32디옵터, 약간의 근시가 남는 도수가 남을 거라고 예측을 해줬었고요. 반대쪽 눈도 0에 가까운 약간의 근시 도수가 남을 거라고 예측을 해줘서 이걸 믿고 이제 수술을 했었는데, 반대로 완전히 원시 쪽으로 플러스 2디옵터 정도 원시가 이제 생겨버린 거죠. 이렇게 특수 주문 제작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도수를 사용을 할 수 있는 눈에서 만약에 이런 도수 오차가 생겼다, 한 달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중간에 그냥 렌즈 교체를 해버리게 되면 도수를 제대로 맞출 수가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좀 특수했었죠. 이분은 만약에 이 도수를 다시 맞추려면 다시 주문 제작에 들어가서 3개월을 다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3개월을 기다리게 되면 안쪽에 유착이 생기게 되고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까다로워질 수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환자분이랑 이제 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예상을 했었던 이런 도수는 아니었다. 원시
원시 쪽으로 좀 오차가 나서 환자분이 안경을 쓰시고 지내시는 것도 괜찮지만 만약에 정 불편하시면 도수 교체를 해서 원래 우리가 수술 전에 목표로 했었던 도수로 맞춰드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환자분이 다시 고민을 해보시고 렌즈 교체를 하고 싶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자기가 생각을 했었던 원거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차라리 근거리에 맞추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분같이 고도근시 있거나 수술 전에 근시가 심했던 분들은 근시를 하나도 안 남기는 그냥 정시에 수술을 하게 되면 근거리가 안 보이게 돼서 돋보기를 쓰셔야 되는데, 그러면 근시였던 분들은 근거리가 계속 잘 보였던 분들인데 돋보기 써야 된다 그러면 되게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근시를 좀 남겨서 수술을 하시죠 라고 추천을 드리는데, 이분은 이제 그 얘기를 드렸지만 조금 더 원거리를 잘 보이게 하고 근거리는 그냥 돋보기를 쓰겠다라고 하는 방법을 원하셔서 그렇게 수술을 해드렸는데, 막상 해보니까 가까운 게 안 보이는 게 또 너무 불편하셔서 그러면 이왕 바꾼 김에 근거리가 조금 더 잘 보이는 방법으로 근시로 맞춰서 수술을 해달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다시 재수술을 계획을 했고요. 첫 번째 백내장 수술을 받으시고 나서 2달 정도 저희가 좀 기다려 봤고요. 도수가 혹시 돌아오는지 경과를 좀 지켜봤는데 도수가 안 돌아와서 2달 차에 상의를 하고 나서 재수술을 결정을 했고, 그때 이제 바로 다시 렌즈 주문 제작을 넣었더니 또 3개월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시고 나서 5개월 차에 재수술을 다시 받으셨고, 두 번째 수술을 할 때는 렌즈 도수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도수 오차가 이렇게 생긴 사람한테서 도수를 맞출 때는 처음 우리가 이제 검사를 했었던 결과에서 얼만큼 오차가 생겼는지를 감안을 해서 그것만 그대로 빼서 넣어주면 되거든요. 나중에 두 번째 이제 재수술을 할 때 목표 도수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이나 2.5다 그러면은 플러스 2.3 정도 오차가 생길 거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마이너스 4.13이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는 수치의 렌즈 도수로 수술을 했고, 그러면 플러스 2.3 정도의 도수 오차가 생길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2디옵터 전후의 도수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좀 재수술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이분이 처음 사용을 하셨던 렌즈는 짜이스에서 나오는 토비토릭이라고 하는 플레이트 타입 렌즈죠. 렌즈가 한 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렌즈 자체가 재질이 굉장히 말캉말캉하고 실제로 이렇게 만져보면 소프트 렌즈 만지는 것처럼 굉장히 야들야들하고 말랑말랑하거든요. 잘 휘어지기 때문에 뺄 때 훨씬 더 용이하게 뺄 수가 있고요. 수정체 낭이 유착이 될 때 이런 판때기 모양의 빈틈이 없는 렌즈는 유착이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빼내기가 쉬워요. 주변부가 유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부는 사실 유착을 안 풀어도 렌즈를 제거하는데 아무 걸림돌이 되지가 않거든요. 반면에 렌즈 모양새가 좀 복잡하게 생긴 렌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프리시즌 렌즈 같이 이 렌즈 지지대가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에는 비어있는 부분에 유착이 생기게 되고, 그 부분에 유착이 안 풀려버리게 되면 고리처럼 이게 걸려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뺄 수가 없거든요. 잘못하면 수정체 낭을 잡고 있는 지지대가 찢어질 수도 있고, 이것도 이제 또 다른 렌즈 뭐 파인비전이라고 하는 렌즈인데 난해하게 생겼죠. 다리가 양쪽 방향으로 위아래로 4개가 이렇게 뻗어나가거든요. 인공수정체의 지지대가 조금 난해하고 모양이 좀 복잡하게 생긴 렌즈들은 유착이 조금 너무 세게 돼버리거나 그러면 렌즈를 제거할 때 훨씬 더 까다롭게 되는데, 플레이트 타입의 렌즈들은 안쪽에 유착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거할 때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시간이 아무리 지났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확률이 훨씬 더 낮아지게 되죠. 인공수정체 들어가 있네? 이거 시간 지났네? 그러니까 유착됐으니까 안 돼. 이게 아니고 산동을 해서 렌즈 주변부에 이 지지대가 어떤 모양의 지지대인지, 어떤 종류의 렌즈가 들어가 있는지, 그럼 이런 종류의 렌즈는 제거를 할 때 유착이 조금 있으면 까다로울 수 있겠다, 이런 렌즈는 조금 더 용이하겠다, 이런 거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렌즈 제거가 좀 용이한 종류의 렌즈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뭐 재수술을 조금 더 쉽게 권유를 해볼 수도 있을 거고, 복잡한 모양의 렌즈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분에게 워닝을 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이분은 다행히도 첫 번째 수술했던 케이스가 이런 플레이트 타입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뭐 5개월, 6개월 지나더라도 어느 정도 괜찮겠구나 라는 게 어느 정도 감은 잡혔었죠. 그래서 재수술을 했고요. 결과를 보면 난시가 마이너스 1.75, 왼쪽이 마이너스 1.25가 남았는데, 합도수로 보게 되면 근시 도수가 한 마이너스 2디옵터 정도, 오른쪽이, 왼쪽이 한 마이너스 1.0디옵터 조금 넘게, 수술 전에 검사 결과를 보면 마이너스 4디옵터 수준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됐었는데 막상 까보니까 마이너스 1, 2디옵터 밖에는 안 나왔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환자분은 원거리 시력도 0.67 정도로 굉장히 잘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고, 근거리도 훨씬 더 잘 보여서 이 정도면은 그냥 맨눈으로 지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안경도 안 쓰고 지내시고 계시거든요. 과거에 워낙에 고도근시였었고 각막 상태도 좋지 않고 백내장이 심했었던 눈이라서 그냥 전반적으로 잘 보이네 하면서 그냥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잘 못 접할 수도 있는 그런 에피케라토플라스티라고 하는 좀 특이한 케이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고, 이런 경우에 오차가 생길 수 있지만 재수술이나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맞춰줄 수 있는 거니까, 내 눈이 특이한 눈인데 수술 계획 중인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사례를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내장 수술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이안과의 최현석 원장이었습니다.